오늘은 시계 계산, 다낭 시계 계산이 유형 8부터 유형 13까지 어떤 문제가 시험에 출제되었는지 유형별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보면은 우리가 지수 법칙을 이용한 실생활 문제인데요. 우리가 1km가 1000m니까 10의 세제곱미터다. 이렇게 표시하는 거. 10의 2제곱킬로미터는 10의 2제곱에 10의 세제곱을 곱하여 10의 5제곱이다. 이런 거는 그러니까 킬로미터에서 미터로 갈 때 10의 세제곱을 곱한다. 왜? 1000배니까. 그래서 10의 제곱킬로미터는 10의 제곱킬로미터를 그대로 써주고 1000배에 해당되는 곱하기 10의 세제곱을 써주는 거. 그 다음에 지수법칙으로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저장 매체 용량을 나타내는 바이트, 킬로바이트, 메가바이트의 특징을 보면은 킬로바이트에서 바이트를 고치면 몇 배가 들어가냐면 2의 10제곱에 한 결과가 되고요. 메가바이트에서 킬로바이트를 고칠 때는 곱하기 2의 10제곱의 결과가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20메가바이트, 자 20메가바이트 바이트는 지금 풀어놓은 게 지금 이렇게 해놨거든요. 2의 k제곱 바이트다. 그랬을 때 이 k가 얼마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이거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20메가바이트는 20메가바이트를 그대로 써줍니다. 써주고 몇 배로 가는가? 몇 배로 가냐면 메가바이트에서 킬로바이트로 갈 때 2의 10제곱의 배수 관계가 되기 때문에 2의 10제곱을 써주시고요. 다시 우리는 바이트로 가기 때문에 2의 10제곱을 한 번 더 곱해줍니다. 이렇게. 이거를 이제 간단히 거친 결과가 위에 식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풀어주면은 얘가 10이 되는 거니까 20을 10 곱하기 어떤 수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2, 그 다음에 2의 10제곱, 그 다음에 2의 10제곱 이렇게 바꿔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구하려는 답은 2라는 애는 2의 1제곱이죠. 네, 이렇게 해주고 지수의 이 지수는 합의 법칙으로 풀죠. 얘는 21이 되는 거죠. 1 더하기 10 더하기 10, 21. 그러면 K 나오죠? K는 얼마겠습니까? 여러분이 풀 수 있겠죠? 2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생활 문제도 이렇게 나오니까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형 9번. 유형 9번 문제 잘 나와요. 유형 9번 문제는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2의 2제곱 더하기 2의 2제곱 더하기 2의 2제곱 더하기 2의 2제곱. 요거를 이제 지수법칙을 사용하여 풀 수 있는 방법은 2의 2제곱이 4개 있잖아요. 그래서 2의 2제곱이 4개 있다. 4 곱하기 2의 2제곱도 되고요.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던 그런 거랑 좀 비슷해요. 2를 4번 곱하면 2가 4번 있습니다. 4 곱하기 2 이렇게 하듯이 2의 제곱이 4개 있으면 4 곱하기 2의 제곱을 하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자, 다시 한번 써볼게요. 중요하니까 2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그러면 2의 제곱이 4개 있다. 2의 제곱이 4개 있다. 이렇게 된다고 했죠? 그러면 4를 이제 소인수분해하면 2의 2제곱 곱하기 2의 2제곱이 되고 얘는 이제 지수의 합의 법칙에 의해서 2의 4제곱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런 걸 이렇게 연습하는 거 이런 거를 하는 문제가 아주 잘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거를 이거 이해를 하고 이런 식으로 풀 거라는 걸 알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문제로 들어가서 해볼까요? 자, 이제 이번에는 3의 6제곱을 3번 곱했네요. 네,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입니다. 3의 6제곱을 3번 곱했어요. 문제. 그러면 3의 x제곱. 곱하기는 지수의 합의 법칙이니까 6 더하기 6 더하기 6 해서 3의 18제곱으로 바로 x값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x는 18 나왔죠? 그 다음에는 3의 6제곱을 3번 곱했습니다. 자, 이런 거 조심하랬죠? 3의 6제곱을 3번 더했습니다. 그러면 3의 6제곱이 3번 있으니까 3개 있습니다. 3의 6제곱 3의 6제곱이 3개 있습니다. 라고 쓰면은 3의 6제곱이 3개 있다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는 3의 1제곱과 3의 6제곱의 곱이니까 3의 7제곱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보기에서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벌써 답이 나왔죠? y는 7. 그리고 x는 18.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조심해 주시고요. 이렇게 한다는 거 잘 익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유형 10번은요. 이거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 이건 잘 나와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어떻게 푸냐면요. 유형 10번에 정리를 하기 전에 이 문제를 먼저 풀어보면요. 2의 4제곱이 A래요. 근데 문제에서는 4의 세제곱 나누기 4의 7제곱을 이거를 A로 표현해드려요. A를 사용하래요. 이거를 A를 사용하여 A 이런 식으로 나타내래요. 그런데 문제에서는 미수가 2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항상 미수를 소인수분해하는 거예요. 단계는 소인수분해를 해서 미수가 2가 나오도록 유도를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4는 2의 2제곱인데 거기에 또 지수가 또 있어요. 3제곱이라고. 그래서 가로가 생깁니다. 이렇게 바꾸는 과정을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4도 2의 2제곱인데 거기에 또 7제곱이 돼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가로를 거듭제곱이니까 곱하기로 푼다고 그랬죠? 네, 곱합니다. 자, 우리 이거는 뒤에 있는 수가 크기 때문에 분수의 형태로 보고 우리가 풀어봐야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자,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뺀 값을 그 큰 수의 지수에다가 써주는 거죠. 8제곱분의 1. 그래서 우리 지금 뭐 했으니까 미수를 소인수분해하고 그 다음에 미수를 분배법칙을 써서 간단히 고친 게 2의 8제곱분의 1입니다. 근데 문제는 2의 4제곱이 A래요. 그러면 2의 8제곱 안에 2의 4제곱이 들어있거든요. 이 4제곱을 분리를 하는 거죠. 그러면 분리를 한번 해볼게요. 2의 4제곱이라는 아이가 있다면 이렇게 우리가 이 4제곱에 2제곱을 하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2의 8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2의 4제곱을 분리해서 2의 4제곱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2의 4제곱 대신에 A를 집어넣으면 대입을 하면 돼요. 2의 4제곱이 A니까 A 제곱분의 1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정리하면요. 이런 문제 유형은 항상 소인수분해를 해라. 그리고 소인수분해하여 간단히 고쳐라. 그런데 문제에 2의 4제곱이 나왔으니 여기 안에 숨어있는 2의 4제곱을 찾아라. 찾아서 그거를 다시 A로 대입하여 풀어라. 이런 문제입니다. 이런 유형은 정말 잘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꼭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연속입니다. 이거는 이제 유형 11파트인데요. 이것도 좀 비슷합니다. 자, 이제는 8의 x제곱을 a를 사용하래요. 근데 a라는 아이가 이게 지수의 항이 2개면요. 조금 변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x-2라는 아이는 얘는 지수법칙을 써서 풀어놓은 거거든요. 다시 지수법칙 쓰기 전으로 돌아가줘야 돼요. 그럼 이거는 나 뺄셈이니까 나 원래는 나눗셈이 이렇게 있었겠다라는 걸 우리가 풀어줘야 됩니다. 묶여있는 거를 풀어라. 자, 풀면은 이제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봤더니 8x제곱이에요. 그럼 여기는 2x제곱을 어떻게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럼 이 아이는 조금 없어져야 할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이항을 해서 이쪽으로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보냅니다. 그럼 2의 x제곱이 이제 편하게 나오면 8의 x제곱은 2의 x제곱으로 표현하기 편리하거든요. 그래서 이 불편한 이 옆에 있는 아이는 왼쪽으로 보내서 이항을 합니다. 왼쪽으로 보내든 오른쪽으로 보내든 이항을 하면 이 안에 여기 붙어있는 부호가 반대가 되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를 정리하면 얘는 이제 풀어주는 거예요. 얘는 4의 2가 된 거죠. 2의 x제곱이 4의 2다.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끝난 게 아니고요. 지금 한 거는 원래 있는 문제를 좀 정리를 했고요. 이제 8x를 이제 또 한번 2의 x로 바꾸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8x는 자, 일단 8을 소인수분해합니다. 그럼 2의 세제곱이죠. 그리고 그거에 지수가 또 있으니까 또 x를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런데요. 우리 곱은요. 이 거듭제곱의 또 거듭제곱은 지수끼리 곱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자리와 이 자리를 맞바꿔도 됩니다. 네, 그래서 2의 x제곱, 왜 바꾸냐면요. 이거를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2의 x제곱분의 세제곱이면 어때요?
2의 x제곱을 쓸 수 있을 거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럼 2의 x제곱이 4a니까 이제 대입하는 거죠. 자, 2의 x 대신에 4a를 대입해서 4a를 가로로 묶고요. 그거의 세제곱을 풀면은 여러분 답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 4를 3번 곱하면 얼마예요? 64죠? 64a의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정리하면요. 이런 패턴의 문제는요. a라는 아이가 좀 항이 2개고 불편하게 나와 있으면 이거를 다시 지수법칙 쓰기 전으로 돌아가서 2의 x제곱과 8의 x제곱이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나누기 2의 2제곱이 필요 없는 a를 이항하여 좀 정리를 가지치기를 좀 해주고 그 다음에 8x를 다시 소인수 분해하여 2의 x제곱을 유도하는 거예요. 유도하는 방법은 항상 자리 바꾸기예요. 자리만 바꾸면 유도가 되고요. 2의 x가 4a가 나왔으니까 4a의 세제곱으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게 이제 유형 12까지만 하고 또 다음 거는 다음에 또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자, 자릿수 문제인데요.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죠. 2의 7제곱 곱하기 5의 4제곱. 이게 몇 자리냐? 이걸 정말 계산하는 문제는 아니고요. 우리가 자릿수를 아는 방법은요.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예요. 2의 5제곱과 5의 5제곱 곱하기 4. 이거는요. 지수가 같으면요. 밑수끼리 이렇게 묶일 수가 있어요. 예, 지수가 같을 때는 이렇게 묶이고요. 자, 묶이면은 이제 우리가 이 묶인 대상을 곱하면 10의 5제곱 곱하기 4잖아요. 그러면 얘는 이제 얘를 계산하면 4를 쓰고 공이 5개가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자릿수는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 6개가 되잖아요. 그래서 자릿수를 묻는 문제. 자릿수를 묻는 문제가 이런 식으로 이 패턴으로 문제가 풀어지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쉽게는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수가 똑같이 유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그 유도하는 과정은 7로 지수를 맞추느냐, 4로 지수를 맞추느냐. 7로 지수는 못 맞춰요. 5의 4제곱밖에 없는데. 그러면 지수 작은 쪽으로 한번 지수를 맞춰주는 거예요. 2의 4제곱 곱하기 2의 세제곱 곱하기 왜냐면 이거 더하면 다시 7로 되니까요. 지수 합의 법칙을 쓰는 걸 이용하는 거예요. 5의 4제곱. 그러면 자 2의 세제곱은 낮추고 자리 좀 바꿀게요. 2의 4제곱 곱하기 5의 4제곱. 그러면 자 2의 세제곱하고 지수가 똑같으면 이 밑수끼리 이렇게 뭉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 푼 거예요. 그럼 2의 세제곱은 8이고 10의 4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는 8 쓰고 공이 4개가 있다는 아이잖아요. 그럼 이건 몇 자릿수예요? 하나, 둘, 셋, 넷, 5. 이 아이는 5자릿수가 되겠습니다. 자, 아주 잘 나오니까 여러분 이 패턴으로 연습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